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 개발의 네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오늘 강의는 개발행위 허가와 그 다음에 국유지 불화, 그 다음에 하천무지 점유 요 세 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개발행위라는 그 허가 자체는 2003년 1월 1일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56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끔 됐습니다. 어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평질 변경, 토속 채취, 분할, 물건의 저치, 어떤 땅에 행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만 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느냐? 가장 중요하게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난개발에 대한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전에 난개발 방지에 관한 법률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먼저 만들었다가 그걸 하면서 나중에 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게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무조건 법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많이 넘겨서 그 개발행위 허가는 법도 봐야 되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조례도 봐야 됩니다. 세 개를 다 봐야지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땅을 제가 개발행위 하려면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했죠. 제출하게끔 되면 그 기준을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법과 시행령도 보지만은 조례도 보거든요. 거기에서 조례도 다 보고 만약에 합당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불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면은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허가증을 찾아서 이제 공사를 착공하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가면 허가증을 주느냐면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났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행보증보험을 어떤다? 듣든지 이행보증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면은 그때 허가증을 줍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받아갖고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준공을 받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은 하자라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은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을 했다 그러면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또 끊어다 줘야지 되는 것이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끊지 않으면 준공검사 안 납니다. 준공검사가 나면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까지 다 끝을 내주고 나면은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땅을
어떤 땅을 개발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해서 도로까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개발이 아직 건물은 짓지 않았지만 토목공사와 형질병력 공사가 다 끝나서 형질변경에 관한 것이 준공이 나면은 그때 그 준공이 났으면 그 건물로 짓겠다는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허가를 다 받았죠. 받았는데 공사를 해서 준공을 나지 않았죠. 그럼 아직까지 그 도로가 준공이 나지 않았죠. 그러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허가난 사람한테다가 허가증을 얻는다? 인수해 와라 하면은 그 도로 사용 승낙 받은 것이 그대로 넘어서 인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준공이 나지를 않고 개발의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는 허가증을 받지 않습니까? 받는 날짜로부터 무조건 준공을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물론 공사를 하다가 2년 더 걸리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걸리다 보니 연장을 시켜주시고 연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될 수도 있죠. 예. 준공됐는데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러면 담당자가 그 도로에 대한 사용수당을 또 받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경매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건물은 짓지 않았어도 개발행위 허가가 이게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봐야지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잡으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땅이든지 간에 곧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2년 이내에 준공이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개발행위 허가만 받지 않고 그 땅에 건축 허가도 같이 받을 수 있죠. 건축은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을 해야지 그 허가가 살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어떤 땅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도 받고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2년 이내에 이거를 준공을 하지 못했죠. 준공을 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다? 취소가 되죠. 그러면서 건축을 착공 못했죠. 건축 허가도 어떤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자가 좀 미숙하게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안 났는데도 건물을 착공할 수도 있죠. 같이 착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거야. 왜? 건축 허가는 일단 착공을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되고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실 수 있죠? 그럼 가끔 가다 보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는 죽었는데요. 아직까지 건축 허가는 살아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투자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멀쩡한 땅보다는 수익이 오르기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가 땅을 사갖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중단돼서 나온 땅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더 많이 되는 땅입니다. 땡땅보다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땅이 훨씬 돈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땅이 나오면은 관공서에 가서 이제 내가 물어보죠. 나는 가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는데 저는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가서 물어본다 그랬죠. 그러면 왜 전화로 물어보면 편한데 왜 나는 가서 물어보죠? 다시 말하면 전화로 물어보는 거와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답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저는 절대로 전화로 물어보고 전화로 말로 하는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다? 가서 물어보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로는 의례적인 대답 말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지 왜 이랬나? 그건 이랬어, 이랬습니다. 설명을 해주지만은 전화로 얘기하면 원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허가 안 나는 겁니다. 왜 안 나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전화로 물어보는데 나는 길 쓰고 가는 이유를 모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는 거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는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가서 물어보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발행위 허가가 작년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하고 있는데요. 내년 봄 되면 지금 겨울에서 나무를 못 심어서 그런데 내년 봄 되면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원상복구 끝나는 건데요. 심기 전이라도 경매 낙찰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 다시 신청하시면 바로 내드릴게요. 이런 식의 얘기가 가서 얘기하면 바로 다 나와요. 하여튼 이러한 그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는 제일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된다. 건축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건축허가는 착공을 하고 나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5년, 10년, 20년도 아파트 짓다 받는 것도 10년, 20년째 계속해서 그대로 서 있고 그 허가가 죽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왜 그러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오래 놔두게끔 되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허가를 내줄 때부터 2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2년 이내에 공사가 계속해서 진정이 돼서 준공될 가망이 없다고 할 때는 취소를 시키고 아까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걸 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상복구라는 얘기, 여기서의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이 원상복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땅이 3m가 높이 있던 거를 지금 1m로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상복구다 그러면 2m를 돌을 갖다 쌓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1m를 깎아나온 것이 거기 비가 오거나 모르게 가도 주변에 피해를 안 주게끔 만들면은 그게 원상복구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개발 허가의 대상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땅에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여기 보면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랬죠.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땅에 생김새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형질 변경 그러면 여기 사장님께서
화보를 한 삽 가지고 흙을 떠서 파서 옮겼죠. 그 자체가 형질 변경이에요. 근데 50cm 이상을 파거나 50cm 이상을 돋우거나 할 때는 그때는 뭐예요? 형질 변경이고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의 채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이 5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고 여기 뭐 6번째 보게끔 되면 보면 또 뭐가 있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있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무조건 다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녹지 지역, 이건 물건을 쌓아놓을 때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에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에 물건 쌓아두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그런 게 물건을 쌓아둘 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내가 내 땅에 담장, 울타리를 쳐놓고 그런 물건을 쌓았을 때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울타리를 쌓지 않고 그런 물건을 쌓아둘 때는 그것도 뭐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가 개발행 허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조입니다. 233페이지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기 5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원칙적인 거예요. 도시군 계획조례에 정한 대로 해야지 정하지 않은 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땅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죠? 용도지역만큼. 용도지역만큼.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없는 거를 개발행위 허가에 보는 것은 이겁니다. 토지의 경사도, 수목 상태, 물의 배수. 자, 그러면 토지의 경사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까 어떤 땅에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만큼.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의 땅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집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경사도가 일정 규모 이상이 졌다 때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셔서 그 용도 지역에 있는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경사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목의 상태. 수목의 상태라는 얘기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빨리 자라지 않죠.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크게 나무가 된 것을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어떤다? 그 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거. 그거를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물의 배수 있죠. 물의 배수. 물의 배수.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짓고 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배수를 하수구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집 짓는 땅에는 근처에 하수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내보내요? 아니 그게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쪽 위에 집 하나 있어서 집을 지어서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만큼 빼내서 그것이 나와서 그 동네 그 논밭으로 든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난개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6번 보면 기반시설이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죠. 기반시설의 설치, 다시 말하면 배수로, 도로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를 개발하는 사람이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하수도, 도로
기준을 시켜서 거기에 어긋나면은 개발의 허가를 안 내준다. 이것이 뭐야?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의 허가의 기준입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배수로가 없는 곳에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네가 다 만들어서 확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돈까지 네가 다 내서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의 허가의 규모 이렇게 있죠.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는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 3만, 보존녹지지역 5만,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이 규모, 이 내에는 개발행위 허가로서 가능하지만 이 규모가 넘어가면은 다른 법을 이행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에 관한 법 이런 다른 법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크게 가지 않고 소규모로 개발할 때만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법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 주거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1만 2천 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1만 2천 제곱미터 땅이 있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어.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쪼갠 걸 어떤가? 와이프 이름으로 쪼갰어. 그래놓고 6천 제곱미터, 6천 제곱미터 신청한 거야. 가능하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직계존비속 이름으로 쪼개서 같이 연접해서 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한계로 봅니다. 다른 사람은 가능하겠네.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적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연적 개발이라는 게 또 무슨 문제가 되면 연적 개발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땅을 산 사람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그 옆에 늦게 산 사람은 개발을 못 하는 거야. 제한자들도 옆에서. 그러니까 땅을 사서 먼저 개발해야 돼. 연적 개발로 들어가. 이 여기에 의해서 연적 개발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갖고 그 연적 개발을 일부 완화를 했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 연적 개발이라 있어갖고 전혀 다른 사람이랑도 옆에 붙어 있을 때 먼저 개발했으면 그 나머지가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했던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적 개발은 지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계 존비속의 이름만 아니면은 지금은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의 기준 235페이지 보면은 분야별 검토 사항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 어떤 땅을 제가 건물을 짓게끔 하려면은 땅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토지의 형질 변경이잖아요. 형질을 변경할 때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표고도,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이 사항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검토한다니 공통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6가지가 개발 허가가 있었는데 그 6가지 어떤 것 중에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들어간다면 경사도, 인목보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이건 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형질 변경 말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일단은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할 것, 당연한 얘기죠.
건축법 규정이 외야 되는 것이 맞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로, 수도, 하수도가 없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건축 허가는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도로와 배수도를 만든다 그러면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어떤 땅을 분할하려고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정리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않도록 할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여기에 보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라고 그랬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이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내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봤더니 옆집의 경계선을 어떤다? 넘어갔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옆집에 넘어간 것을 잘라 놓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이쪽 필지에 합필하는 조건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불합리한 경계선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밭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S자로 꿀뚝꿀뚝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를 똑바로 서야 되는데 경계선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자르서 너는 이쪽을 주고 이쪽으로 넘어서 똑바로 자르자. 이런 거를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같이 너는 이쪽 갖고 너는 이쪽 가서 나누자.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이 옆에 있는 땅을 조금 어떤다? 침범했더라.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이쪽 건물 있는 땅에 옮겨서 만든다. 이런 거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분할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땅이든지 그 일정 평수 미만은 잘라주질 않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안 잘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보는데 유해 방지, 조경, 녹지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먼저 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완충지대, 완충녹지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죠. 완충녹지가 자동차가 빨리 들어가는 지역에도 완충녹지를 만들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비군 타격장 그쪽 근처로 가지 못하게 어떤다?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갈 수 없게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 축이 절단되지 아니해야 되고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수 습지의 유수를 막지 않아야 된다. 기존 배수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때문에 배수로가 어떤다? 바뀐다 그러면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4m를 도로에 요구할 수도 있고 6m를 요구할 수도 있고 8m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다? 그런 도로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조 3에 토지 분할 제한 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원래 땅을 분할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에 따라서 분할해달라면 할 수 없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 번째, 기변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오늘 이중희 사장님 오셨는데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이 예전에 농지를 하나 낙찰 받으셨었죠? 네, 그래서 농지에 그 산소가 2개가 있었죠? 네, 산소가 그래서 그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났더니 그 땅에 그 산소가 2개 있는 땅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하나는 시어머니 산소고 하나는 남편 산소니까 그 시동생이 잘못해서 상속을 받아 잘못해서 그 경매는 났는데 내가 시어머니가 산소가 있고 남편 산소가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다시 사겠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일반 매매죠.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해지 농지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산소를 없애고 나면은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산소 있는 대로 넘겨받으려면 농지증을 안 해주니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있을 때는 기존 묘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농지에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가 어떤다? 하고 원상복구를 산소를 없애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에 보게끔 되면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이용을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토목측량 사무실 가서 그 측량해서 그 묘지가 있는 것을 측량해서 여기 묘지가 이렇게 옛날서부터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지목을 묘지를 바꿔달라. 분할해서 묘지를 바꿔놓고 나면은 묘지는 농지증이 없이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농지는 묘지가 없어졌으니까 농지증이 해진다 문제가 없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할까요? 농지 한가운데 묘지가 있어. 지금 제가 예. 우리 육지에 있는 땅에 네. 산소가 있어도 별로 겁내지 않고 내가 낙찰을 받아요. 우리 평택에 있는 거 좀 공태로 낙찰을 받았죠. 예. 그 왜냐면 우리 땅 안에 산소가 있으니까 내가 산소 주인이 아니까 엄마 철거해라 지료 내 나라예요.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제주도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분할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산소를 사는 게 아니라 산소 옆에 땅을 사는 거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집 내가 못 짓고 그 산소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잘라져 있는 땅은 입찰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잘라져 있지 않은 농지나 임야에 산소가 있을 땐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서 내 땅이니까 너 지조 내는 거 철거해라. 근데 제주도에 있는 땅 보십시오.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잘라져 있죠. 그럼 내가 낙찰 받은 거는 산소가 있는 거는 내가 낙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너 산소 철거하고 나가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럼 내 땅 가운데 섬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최소 분할 면적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기존 묘지는 분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최소 아니 분할이 돼 있잖아. 제주도권 다. 안 돼 있는 거를 분할할 수 안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똑같이 마치 분할해서 분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철거하고 나가라. 지련 내라 해서 그걸 내 땅에 있는 산소를 없앨 수가 있죠. 만약에 상대가 사주려면 이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제 농지증 안 해주겠다고 했을 때 묘지만 분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따로 파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묘지가 작으면 최소 분할 면적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농지가 산소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산소가 있는 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산소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한도 없는 거지. 그게는 특별한 경우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시간 되게 짧은데. 그 다음에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분할 신청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적과에다가 어떤다?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죠. 매매.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1,500평이 있어. 200평씩 잘라서 팔면 좋겠거든요. 근데 잘라달니까 안 잘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공인 중개사는 그런 것이 오면은 토목설계사인데 200평씩 가분할을 해요. 지적도상 안 잘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그 잘라져 있는 도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어디 사시겠습니까? 딱 부르죠. 그러면 원래 철수가 주인이었죠. 하면은 영미가 사면 그 영미를 바꿔줘야죠. 바꾸려면 등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해서 내가 요만큼을 잘라서 1200평 중에서 200평을 잘라서 내가 요만큼을 샀다. 잘라서 해달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그거를 영미가 어디 샀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된다니까 처음서부터 측량사가 측량을 해서 가분할해서 만들어서 면적하고 어디라는 걸 다 만들어줘갖고 요 부분에 요 면적을 요만큼으로 든다? 하기로 했다. 해서 그거를 등기 이전하면서 그 지적과에다가 분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와서 그 면적만큼 어떤다? 말뚝을 받고 빨간 말뚝 받고 표시해주고 나중에 가서 보면 지목이 분할이 됐죠. 지목이 분할이 되면서 새로운 지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분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불합리한 시정 경계를 하는 것도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페이지 책에 몇 페이지? 이거는 지금 뭐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걸 내가 옮긴 거예요. 교재에 빠졌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2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국토기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옮겨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뭐. 24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들어가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절차가 있는데 조례는 어느 법에 들어가야 되죠? 도시계획법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뭐에? 도시계획조례를 들어가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큰 거에 한 10개의 도시를 그 조례로 들어가서 한번 뽑아서 옮겨놔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24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익성 적정 여부를 본다 그랬죠? 공익성 적정 여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경관, 교통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죠? 그 다음에 역사, 문화, 향토 같이 보고 규정 및 재해 등의 예방 조치, 그 다음에 관계 병력을 규정하는 공공시설 확보 이렇게 1, 2, 3, 4, 6개를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사도, 인목본수도, 표고도, 배수로, 도로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 서울시는 제가 이 5가지 얘기 한 개도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5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러니까 원칙을 아셔야 될 것은
조례에 없으면은 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보죠. 얘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봤죠. 네. 그러면 종로구를 때는 종로구 조례를 봐야 돼, 서울시 조례를 봐야 돼. 응? 종로구 조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구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시 조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시 조례에 없으면 도 조례를 보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야. 시 조례에 없으면 법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사항은 법대로 가고 나와 있는 거니까 모든 개발 서울시에서는 모든 개발행위 허가는 법대로 다 가고 거기다가 6개를 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보시겠습니다.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죠. 제일 먼저 보십시오.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형질 변경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이렇게 돼 있죠. 담당자 마음이죠. 이 내용을 보면 담당자 마음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는 담당자가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해칠 우려가 없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야? 담당자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부산이라는 곳에 내가 많이 다녀봤더니 부산에는 꼭대기를 그렇게 만들구만 집이 옛날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표고도를 정해놓고 나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집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산이라는 곳에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니까 조금만 가면 그냥 헥헥거리고 올라가야 돼.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얼마? 30%, 임목% 얼마? 70%. 법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에는 표고도, 경사도, 임목본수죠. 표고도 그러면 산의 총 높이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남산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다가 집을 진다면 남산 맨 밑에서부터 남산 맨 꼭대기까지 높이 있죠. 높이에서 중심을 자르서 그 중심 위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한다면 무조건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법. 그 다음에 경사도는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무조건 25도입니다. 임목본수도 있죠. 임목본수도는 150%입니다. 근데 여기는 경사도 30%, 임목본수도 얼마? 70%입니다. 경사도면 임목조사로는 삼칠 방법은 별표 22와 23에 따른다. 이런 얘기는 법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 방법은 법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광주광역시죠. 전라도 광주광역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 제일 보면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인데 아까의 부산은 자기 땅의 70%죠. 여기 광주광역시는 내 땅뿐만이 아니라 내 땅 앞뒤 좌우로 내 땅에서 50m까지 더해가지고 임목본수도를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시는 내 땅만 봤는데 광주광역시는 내 땅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그 근처가 숲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 해주겠다는데 그 자체가 얼마야? 50%니까 주변에 50m까지 임목본수를 같이 본다는 겁니다.
경사도가 얼마 미만이죠? 10도 미만입니다. 10도 미만. 그 다음에 표고가 100m 미만이죠. 광주광역시는 별로 그렇게 높은 곳에 지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영동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지만은 옛날 영동고속도로에 보면 대관령 휴게소 있었죠. 대관령 휴게소에서 마지막 이제 넘어가려면 조금 가면 거기 이제 대관령 맨 꼭대기에 여기는 해발 783m 되는 곳이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가 783m인데 여기는 광주광역시는 100 몇 미터 미만? 그러니까 대관령 높이의 7분의 1만 돼도 개발인허가 안 내준다는 겁니다. 경사도 10%, 임목번수도 50%인데 내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입니다. 그 임목번수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와서 나무 한 개, 두 개 쓰러지면은 일부러 가서 몇 개 더 쓰러뜨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그거가 어떻게 한다? 임목번수를 줄여버려서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도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임목번수 넘어오면 개발행 허가를 안 내주니까 사용의 가치가 내 땅의 사용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개발행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다. 여기 어디 뭐 갔더니 양평인가 어디 갔더니 그냥 저기 뭐 그것 때문에 그 나무들이 다 쓰러졌더만. 야 너 저 나무 다 쓰러졌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유 그것 때문에 저기 임목번수가 그냥 해가지고요 이제 저기 건물도 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 대구광역시 보겠습니다. 대구시는 경사도가 30%, 임목번수가 50%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표고도는 안 나와 있죠. 대구시에. 대구시의 표고도가 안 나왔다는 것은 법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 보시겠습니다. 대전시 임목번수도 50%, 경사도 30%. 성남시 도시계획조를 보겠습니다. 성남시도 여기에 개발인 허가가 조금 강합니다. 경계로부터 30m 이내, 아까 광주광역시는 50m 했었죠. 주변에, 내 땅 주변에 50m 했었죠. 성남시는 30m까지 임목번수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임목번수도 얼마? 50%입니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입니다. 다만 녹지 지역은 12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녹지 지역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15도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제가 5가지의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죠? 대지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대지인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데 개발행위 조건을 여기다 왜 집어넣었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시의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시의원들이 아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를 착각을 해갖고 이거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기 제13조 보존 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 녹지 안에서 단독주택 허가 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2항 1항에 따라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재동의 주택에 하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조례에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수강생이 서울에 사는 수강생인데 성남의 보존 녹지 지역이 싸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때 저한테 오더라고요. 교수님, 골라주는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허가를 안 내준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조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거, 그 주택으로 허가 내지 말고 근생으로 허가 내, 그래, 근생으로 허가 줬더니 나중에 그 수강생이 와서 그러더라고. 네, 근생으로 하기 참 잘했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도 안 들어가고요. 제가 보기에 이 성남의 시의원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인목주택의 150%죠. 법이 150%라고 그랬으니까 경사도 얼마? 20m. 여기 보면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라고 나왔죠. 기준 지반, 아까는 표고도가 나왔는데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준 지반고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 지반고에 50m. 그러면 기준 지반고는 어디냐? 기준 지반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마다 기준 지반고는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늘에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면 내가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땅이 있죠. 예. 그 땅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법에 한 도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있는 것이 뭐예요? 도로법에 한 도로의 높이가 기준 지방고입니다. 그 기준 지방고에서 내 땅이 50m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보통 우리가 하도를 만약에 낸다 그러면 30m 정도를 내지 200m, 300m를 내지는 않죠. 그러면 30m에 50m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표고도는 안 보겠다 하는 뜻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평군 조례입니다. 자, 우리 수도권에 군이 3개가 있거든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려면 인구가 몇 명 돼야 되죠? 10만이죠. 잘하신 우리 최 사장님은 아주 상식도 많으셔. 10만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아직 군으로 있다는 얘기는 10만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만이 안 된 군 3개가 어디죠?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양평이나 가평에서는 한강, 북한강, 남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폐수 시설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가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다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또 한다면 양평이나 가평에서는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폐수도 모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평군, 가평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법에서 푸는 만큼 다 푸는 겁니다. 평균 인목 추적이 150% 이하. 경사도 얼마? 25도. 기준 지방고를 50m 미만. 이렇게 다 푸는 겁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푸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는 다음 각호라는 이야기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디서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는. 인목축적 조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일목축적의 평균 인목축적의 120%, 최대 경사도가 15동. 자, 그런데 여기 제가 그 평택에 있는 그 밑에 이제 조례를 하나 더 넣는데, 이거는 평택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평택에 있는 걸 하나 제가 옮겨서 넣은 겁니다. 진입도로를 만들죠. 사도를 만들죠. 사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도나 군도에 또는 농어촌 도로에 정식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도로를 만들 때는. 두 번째입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는 미만은 4m, 5,000제곱에서 30,000제곱미터까지는 도로의 폭이 6m, 30,000제곱미터 이상은 8m.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고 5,000에서 30,000제곱미터까지는 6m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8m, 다시 30,000제곱미터 이상은 8m의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요것은 평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죠. 조례는 법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죠. 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 한 것만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약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면적으로. (249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 지침 이렇게 있습니다. 요 최근에 2021년 3월 30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2년 됐나요? 1년? 작년인가? 지금이 22년도 아니에요? 22년도 10월 달인데 21년도 3월 달이면은 한 1년 반 정도 전에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새로 발표해서 만들어서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걸 제가 메일로 있는 걸 다운을 받아서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옮겨놓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람에 있어 기반시설 기부 체납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에 요구하도록 하며, 개발 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 체납은 지양한다. 억지로 뺏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3,000평을 가지고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봐서 전원주택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가운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를 내가 만들었잖아요. 도로가 이게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지분으로 쪼개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도로 기부 체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이런 도로는 우리가 기부 체납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쓰는 거는 당신네들이 쓰고 눈 치워달라, 배수구 만들어달라, 낙엽 치워달라, 뭐 포장해달라, 맨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 하니까, 안 받으니까 그냥 당신네들이 다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 땅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택지 개발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는 그냥 그 도로는 기부 체납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긴 관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도 하겠다 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도 세금 걷어서 그거 하는 게 맞지 그걸 안 해주겠다고 해서 기부 체납을 안 받는다는 게 제 생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법에는 기부 체납은 과도하게 뺏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부 체납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구단위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게끔 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한계급을 올려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부를 막게끔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 올려줘서 공무원들하고 저기 면서 수익성을 가지고 이런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은 뭐야? 학교 부지도 얼마큼 만들고 공부지도 얼마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개발하는 업자들이 별로 돈을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어떤다? 많이 기부처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허가를 내줄 때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 거예요. 이제 뭐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뭐 대장동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인 논문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자체가 나가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개발 업자들 그 몇 명이 시행하는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갔지 않았느냐 그 얘기인 것이지 다른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얼마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고 너무 과도하게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지도 말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기부 체납하는 거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 적당한 것은 그것은 누가 판단하냐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판단.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 판단하는 거죠. 5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5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는 뭐 다른 거는 다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상관할 거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입니다. 요거 3번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어서 이거는 2021년에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발표한 자료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계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고 그랬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자 보시게끔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보면 지목이 대지 지목이 뭐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몇냐? 창고용지죠. 자 보십시오. 요 지금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는 공장용지에 공장만 지어요 창고도 지어요. 네? 다시 말하면 지목이 원래 이렇게 지목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목이었었는데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됐고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이미 건물을 지었었다는 땅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에 기반시설을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도로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형질 변경도 했겠죠. 기반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있는 것은 공사를 할 때는 형질 변경이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파려고 형질 변경을 하는 거죠. 집을 지려면 땅 파야 돼, 안 파야 돼? 기초 파야 되죠. 그 아까 얘기했죠. 형질 변경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땅을 한만 한 사람만 파도 변경을 하는 것이니 형질 변경인데 50cm 이상을 파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장 용지나 학교 용지는 이미 옛날에 그렇게 집을 지었었죠. 집을 지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지하를 팔 수도 있고 기초를 팔 수도 있죠.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형질 변경을 다 했었던 이 5가지의 땅에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종실이가 도로를 강의하는 것이 뻥이라고 그래요. 힘든 얘기? 누가? 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니. 아니,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유튜브에 올라간 것 중에서 댓글에 나온 게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 보면 그걸 보면 뭐 수십 개가 다르는 건데 무슨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박당 것도 그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말았는데 똑같은 마을에 땅이 2필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지목이 전이고 하나는 대지예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건축허가 그 도로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은 건축허가를 났다는 얘기는 형질 변경 허가도 났다는 얘기고 또 아니면 배수로 허가도 났다는 뜻이에요.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상수도 허가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지나가서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도 지나가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그 남의 땅을 지나가서 배수로도 만들 수 있고 상수도 만들 수 있다는 허가가 같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전 있죠. 전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개발행 허가에서는 아까 도로나 배수로를 다 기반시설을 자기가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땅에 있는 현황도로를 담당 주인은 사용선을 받아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 땅에 있어도 내가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현황도로 갖고 이건 허가를 받을 수 있던데 뻥이야. 내가 그 옆에 청 갖고 있었는데 안 되는데 무슨 그따구 소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이 5가지의 지목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보니까 건축법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 나머지 28개의 지목 중에 5개를 빼놓은 나머지 23개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개발행 허가에서는 경사도, 임목수도, 표고도, 배수로, 도로를 자기가 어떤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보를 하는 것을 사용수납을 어떤다? 받아와라.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얘기했어요.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요. 건축법 조례 안 봐요. 도시개발과 조례를 보는 거죠. 왜 우리 과에 와서 건축법을 얘기하십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실 때, 이 땅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다. 이 땅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도로를 가지고 볼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도로, 배수로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배수로가 뭐예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배수로, 이것이 어떻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포항에 있는 땅을 낙찰받았어요. 아니, 집을 가서 봤더니 집을 인테리어를 하다가 중단을 시켜갖고 49%까지 떨어졌어요. 창까지 다 끼워놓고 문짝은 없는데 공사도 다 하고 보일러 공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봤더니 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만들어갖고 지하수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 이제 수도과에 가서 수도를 놔달라 했더니 그 앞에 땅이 다른 사람 땅이야. 근데 현황도로야. 현황도로인 건데 다른 사람 땅이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그 다른 사람 못 한다? 사용승낙서 받아와야 된다고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반값으로 떨어졌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건축과에, 제가 수도과에 내가 건축법 가지고 갔어요. 그 과장을 만났어. 여기 보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났을 때는 수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수도 놔달랬는데 허가를 또 받아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담당자 불러갖고 여기 맞으니까 놔드리라. 해갖고 그걸 논 적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는 도로를 돼 있고 그 도로를 해서 상수도 하수도까지 다 같이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다 나와 있는데 딱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가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를 놔달라 했더니 남의 땅이가 사용승낙서 받아라 그러는데 주인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4, 50년 이상을 사도로 쓰고 있는 건지 내가 찾지 못하는데 내가 그거 봤더니 건축법에서 도시가스는 빠졌더라고요. 도시가스는 안 돼.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땅이 따로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도로나 수도로나 전기를 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넣는 데 문제가 있다. 거기는 도시가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도시가스도 같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그 공사에서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나중에 저기 가스 설치해줬다가 땅 주인이 왜 우리 땅을 사용해갖고 가스 설치했냐, 너 돈 내라 하면 지어달라면 줘야 되거든요. 토지의 분할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받은 토지는 분할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 토지 분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행담보 261페이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행담보 보증보험 증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현금으로 예치해도 되지만 보증보증 증권으로 예치해도 된다. 제가 얘기했죠.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은 허가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쪽지를 먼저 주고 그 쪽지를 가지고 가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띄어다가 갖다 줘야지만이 허가증을 주고,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난 다음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3절에 보면 건축물에 건축 및 공작물에 설치해갖고 반드시 도시계획 도로 또는 시군 농어촌 도로에 하는 것을 원칙하고 진입 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 조건에 아까 저기 평택시에서 본 거 있죠? 5천 미만은 4m, 5천은 에서 3만은 6m, 3만에 8m 이상으로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된 것은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기본으로 돼 있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거보다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약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대부분 더 강하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이 법으로 돼 있는 걸 이걸 그대로 따로 사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 땅이 아니고 마을 안에 옛날부터 오래된 땅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적성 도로가 없는데 오랫동안 쓰고 있는 땅이라고. 근데 내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오랫동안 썼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인한테 도로 땅 주인한테 사용수량법 안고 되겠습니까? 하고 담당자가 물어보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여기 마을 안길이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사용수량 안 봐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그걸 뭐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그 마을 안길로 가지고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이걸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이번에 그 나온 곳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저기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농지 썼다고. 예. 근데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사용수량 받아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현황 도로가 마을 안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용수량 안 받고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뭐야?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안길.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도로법 강의 때 다음 달에가 도로 강의할 때 그때 내가 마을 안길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마을 안길이라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것이 요 4번이 제가 못 보던 것이 이번 2021년 동안에 개발행위 조건 만들면서 새로 생긴 게 요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가장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4번입니다. 4번.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천안에 있는 땅을 하나 사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그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태양광을 해서 보조금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 받아갖고 다 설치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한전하고 계약해서 한전에서는 매달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 설치하는 것은 융자로 받는 거고, 융자 받아서 설치하고, 한전에서 돈 받는 건 내가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융자 받은 거는 60만 원 나가니까, 그런 거 설치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융자 받은 거 주는 거 하고, 한전에서 팔아서 돈 들어오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초창기에 그거 하려고 저한테 그런 거 할 땅 많이 사달라고 상당히 많았었어요, 보면. 근데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갖고, 그냥 저기 뭐야, 그 목장 용지 뭐 이렇게 창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붕 내다가 그런 걸 하면은 되지, 맨 농지에다가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옳지 않다. 특히 임야에 나무 비고서 그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피해라서 절별로 달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그겁니다. 개발행 허가를 신청했더니 오케이 갖고 어느 정도쯤 다 돼서 개발행 허가가 신청돼서 이제 서류를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에 이장이 전화가 왔더래. 이번에 그 뭐 어디에 뭐 저기 뭐야 개발행 허가 신청한다 그래갖고 봤는데 마을 발전 기금 좀 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랬더니 내가 내 땅 사갖고 내가 마을 발전 기금 내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되냐 했더니 그래 알았어요.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반려를 했대. 뭐 왜 반려했냐고 봤더니 진입도로가 어떤다? 없다. 아니 그래갖고 진입도로가 없는 걸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데 진입도로가 필요하냐? 근데 개발행위 조건에 보면 개발행위 조건에 진입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하지만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에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 시설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번에 정해지게 되니까 한 4, 5년 전, 6, 7년 전에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담당자가 아니 진입도로 없잖아. 진입도로 없어서 못해줘. 그렇게 나왔었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이죠, 보면. 이번에 그 개발행 허가에 지침이 나온 이게 요 책을 내 나온 건데 이 바뀐 것이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28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발행 허가의 도서의 작성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군청이나 구청에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계약을 하죠? 토목설계사무소 계약하죠. 그 토목설계사무소 이렇게 계약할 때 이렇게 하죠. 허가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허가 안 나면 저 새끼 왜 돈 받고 허가를 안 내주냐? 돈 도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이 아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서류를 대행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는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땅에는 이런 서류를 다 만들어 가도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하고 일단 해달라니까 소리를 만들어 듣게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난 모릅니다. 계약서에 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소리는 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는 서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는 서류를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에 보면 형질방기구에서는 경사도도 만들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죠. 그럼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측량한 걸로 해서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라. 아까 인목본수도 있었죠. 인목본수도 조사를 하는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인목본수를 조사해서 내가 여기를 법대로 인목조사를 했더니 몇 프로더라 도장 찍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조합해서 구청에다 주면은 군청이나 구청에서 담당자가 그 서류를 다 검토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발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허가, 불허가, 조건부 허가. 그러니까 그런 서류를 보고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불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설계도서관에서 이렇게 다 이런 서류를 낸 것이 그 전부 다 그 일반 폐기물 처리냐 무슨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돈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위해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은 자금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경사도나 인목본수도나 표고도나 이런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법대로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라 이런 겁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